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기울어진 평등? 근데 이제 사실 기울어진 평등이라기보다는 책의 그 원전은 equality죠. equality. 그러니까 평등에 관해서 물어본 건데, 근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뭐든지 그 정확히 서양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일치된 수평이 된 이 평등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와 권력에 왜 부와 권력은 왜 불평등을 허락하는가에 대한 이 토마스 피케티 그리고 마이클 샌델이라는 저명한 학자들이죠. 아주 제가 만나보기도 어렵고 그 프랑스 파리 경제학 교수고 한 분은 이제 미국 하버드 정치철학과 교수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두 분의 어떤 대담을 가지고 책을 나왔게 됐고 그 책에 그 서로의 대담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이 책을 갖고 와겠습니다. 책은 사실 대담이기 때문에 짧아요. 한 150페이지 가까이 된 책이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많은 그 전문 용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뭐 쉬운 말이 아니죠. 뭐 누진세제 이런 거는 막 사실 좀 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뭐랄까 민주사회주의, 참여사회주의 뭐 이런 것 말 있죠. 이제 들으면은 우리가 좀 익숙할 수는 있는데 막상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면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국가, 그러니까 소셜 스테이트. 사실 국가는 사회적이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참 생각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었던 책이었지만 한번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실은 일단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어떤 양극화라고 하면은 사실 부에 대한 양극화도 그렇고 권력에 대한 양극화, 교육에 대한 양극화,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 조율하지 못하는 어떤 남녀와 그리고 젊은이와 노인들 간의 이런 어떤 그 세대 간의 양극화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극화하면 단순히 그 금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그런 것 그 아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대와 그리고 어떤 교육과 그리고 어떤 정치 참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양극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온 국가가 사실 많지가 않죠. 위에 북한만 하더라도 말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만 거의 독재와 가까운 삶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독재화 돼가는 나라들이 더 많은 걸 보면은 이 어떤 그 전체적인 우리 상황들도 이 권력의 상황들도 양극단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계들이 그렇게 이 학계의 두 거장들이 보고 있는 관점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느냐. 이제 첫 번째로 들었던 것이 이제 이 자원 그 부에 대한 재분배를 했을 때 이걸 이제 세금과 혹은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재분배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케미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이분들이 말하는 제도가 사실 이렇게 막 와닿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엘리트 계층이 좀 더그 의식적 전환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방향성에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민중에 대한 개혁 의식보다도 이재용이나 혹은 이 권력가들의 개혁 의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이 어떤 의식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 사회는 비로소 변화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소수가 다수를 이끄는 경우가 많고 그 소수의 의식적인 능력이 다수의 퀄리티, 다수가 가는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수, 그러니까 못 산다고 흔히 말하는 이 의식으로 잠재워진 이
다수를 위한 어떤 그 다수가 이 소수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여기서 말하는 추천제라든지 혹은 교육의 평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을 꼭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제도와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쩌면 밑바닥 인생일 수도 있는데 이 바닥을 탄탄히 다지고 신흥 자본가로서의 어떤 권력 구도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려는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죠. 이제 저희는 이제 소수의 어떤 의식적인 사람들이 깨어나서 자본이라는 권력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공동체를 함양하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어떤 그 정치 참여나 이런 것에 어떤 관료주의적인 방향으로 그 아래층의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을 마련해 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결국 그런 권력층에 가게 된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고민들과 제도를 통해서 아래 계층들도 똑같이 저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책들이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진보 쪽의 생각들이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 지금 양극화가 사실은 이 그 인종과 혹은 연령과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섞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 의식적인 흐름을 계속 할 수 있었던 많은 계기 중에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소위 말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좀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라서는 어떤 작은 시골에서 자라고, 그리고 대학도 어떤 좀 중산층에 가까운 지방 국립대를 통해서 이제 상류층이 말하는 명문대를 가봤는데, 이 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계급들과 다양한 어떤 구성원들을 접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는 진짜 100억 부자부터 뭐 100만 원 넘는 이런 사람들까지 접하면서 그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저의 의식적인 어떤 세련됨과 성숙을 많이 도와줬는데, 현대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여기서 말하는 추첨제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개선해야 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크게 교육과 의료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핵심에서 탈상품화, 즉 특정 계급이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소비재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나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이키라는 운동화를 누구나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인데,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요즘에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도 명문대들 저도 가보니까 한 10%만이 좀 사회적의 어떤 이제 그 어떤 소외계층,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보다는 좀 낮은 계층들이 올라왔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농어촌 어떤 전형을 통해서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전형의 비율이 전체 비율의 10%도 안 됐고, 그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들조차도 그 농어촌에서 굉장한 유지, 사실은 어쩌면 도시와도 가도 어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밀리지 않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그게 조금 잘못됐다. 그리고 뭐 사회균등 전형이라고 해서 뭐 차상위 계층을 근데 사실 제가 갔던 명문대는 차상위 계층이 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그 대학이었거든요. 등록비도 비싸고, 그리고 그 차상위 계층을 하는 그 일각의 어떤 들은 소문으로는 그들이 또 뭐 바이올린이나 어떤 그 음악 관련 예술 쪽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아니죠. 그쪽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전형을 합격한 친구가 그러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제도가 특정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을 오히려 속여서 위장 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제도화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것도 한번 사회적으로 우리가 의논해 봐야 할 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구성원들이 섞이면서 그 섞이는 과정 안에서 어떤 소득의 재분배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게 단순히 누진세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누진세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결국 양극화로 가면 그게 곧 전쟁이고, 전쟁이라는 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산주의와 같은 급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인류의 희생을 필요할 수 있는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조선시대에 방금도 허준 같은 걸 좀 봤는데, 조선시대에 정말 떼구정물이 흐르고 딱 봐도 불쌍해 보이는 그 어떤 옷차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 이유는 자원의 착취거든요. 결국 자원에 대한 착취, 지금 환경 문제를 여기서도 잠깐, 그러니까 조금씩 언급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말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요. 왜냐면 누구나도 새끼 굶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그 필요성을 좀 더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자원에 대한 문제나 혹은 그런 어떤 그 인간이 그 밥만 먹고 살아서 좋은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니까, 더 나은 삶, 그리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사회 생존 구성원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그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가진 자가 분배를 외칠 수 있고, 그리고 없는 자도 그 가진 자로 가서 분배를 할 수 있는 의식적 구조와 그 사회 참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념인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걸 노력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그러한 의식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 놔두고 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하려는 어떤 측면은 조금 없었지 않았나, 그런 게 좀 느껴졌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이 이 책에 좀 녹여져 있고, 그거를 해석하는 데에는 또 많은 우리의 공부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한번 다음에도 제가 한번 의식적인 이 바탕이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 책을 공유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책은 이 책문이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문이란 책이 좀 긴데, 이것도 여러분들과 나눠서 한번 좀 깊은 고민들이 많아요. 이 책은 이제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의 그 양반이 되기 위한 어떤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소재를 삼아서 책을 쓴 건데, 그만큼 시대를 우리가 고민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고민한 담론들을 가지고 한번 의식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